쭉 펴고 이게 맞지? 조의안에 최첨점 들어가자. 자, 일단은 요 내용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우리 고전 소설에 대해서 다 다룰 건 아니고 이 작품과 연관된 거 몇 가지만 좀 다루고 들어가자. 일단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 다른 거 다 있지만 제목이 인물 제목인 소설들이 있어. 보통 뒤에 전자가 붙는 경우. 우리 뭐 흥부전, 신청전, 춘향전, 홍길동전 이렇게 전자가 붙는 소설 제목들은 앞에 대부분 다 인물이야. 그래서 그 인물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물의 유형이, 자 보자. 첫 번째, 흥부전 같은 경우, 신청전 같은 경우, 춘향전 같은 경우, 홍길동 같은 경우 어떤 경우냐? 긍정적인 인물. 그래서 그 인물을 우리가 본받고 교훈적인 내용이 담겨 있거나 또는 홍길동처럼 영웅일 경우 이렇게 긍정적 인물에 대한 소설을 쓰는 경우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직은 안 배웠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춘풍전이나 옹고집전처럼 부정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볼 수 있게 돼. 그러면 부정적인 인물을 통해서 부정적인 인물을 비판하고 풍자하려는 의도로 부정적인 주인공이 등장하는 인물 소설도 있다. 근데 특이하게 이것도 전으로 끝났지. 최척전이야. 최척은 어떤 인물이냐? 긍정적인 인물, 뭐 영웅이야, 부정적인 인물, 풍자 대상이야 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인물. 뭐냐면 평범한 사람. 물에 등장하는 전도 있다라는 거. 대표적인 게 최척전이야. 평범한 인물. 그러니까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 이런 인물을 등장시켜서 뭐하냐? 그 인물이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겪게 되는 고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전쟁 속에서 가족들과 헤어지고 어떻게 떠돌아다니고 이런 삶을 겪었는지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평범한 인물을 등장시키는 작품들이 있다는 것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 하나 붙였고, 또 하나 고전소설의 이번엔 특징 얘기를 할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우연성이야. 우연성의 개념을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거야. 우리가 우연하다라는 말 평상 쓰지. 우연히 만났어. 그럼 뭐야? 어떤 약속을 하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만나는 경우, 우연한 만남이라고 표현해. 또 하나는 반대말을 가지고 와보는 거야. 우연의 반대말 뭐야? 필연이지.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필수적이라는, 혹은 반드시 필자잖아. 이것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제 우연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갑자기 나타났다, 뭐 홀연 등장하였다, 이런 식으로 앞뒤에 어떤 그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우연성이라고 부른다. 그때 우연성이 어디에서? 바로 이 최척전에서 이 작품의 구성이 뭐냐면 이별과 만남이라는 반복 구조가 나타날 때 바로 이 만남이 우연한 만남. 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연성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최척전에는 우연성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그래서 이 최척전이라는 소설에 원래 다른 제목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기우록이라고 해서 우연한 만남을 다룬 이야기, 기이한 만남을 다룬 이야기. 그래서 이 우연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 기억을 해야 되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고전 소설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꿈이 나오고 삽입시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같이 기억하자. 꿈이 나와. 주인공이 꿈을 꿔. 꿈을 통해 가지고 뭐 하냐면 보통 긍정적인 주인공이거나 평범한 착한 사람일 것 같으면 도움을 주는 꿈을 많이 꾸겠지. 그리고 시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인물의 마음을 드러내고 이제까지 사건을 제시해주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암시하는 그런 시로 등장한다는 것. 이런 특성을 다 담고 있는 최척전 들어갈 텐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설이 일단은 남성과 여성의 사랑 이야기도 나오고 전쟁 이야기도 나와. 그래서 우리가 21쪽에 제재계관 중에 갈래를 보면 쓰이기는 한문으로 쓰였어. 근데 옆에 보면 군담수라고 되어 있지, 전쟁을 소설했다는 것.
애정 소재라고 되어 있지 남녀 간의 사랑을 다뤘다는 거야. 자, 요 내용을 가지고 바로 어디로 갈 거냐? 22쪽에 앞부분 줄거리. 앞부분 줄거리가 왜 나올까? 보통 앞부분 줄거리는 어떻게 돼 있어? 요약돼 있지. 이거는 뭐냐면 이 소설이 길 경우에 다 못 실어. 그러면 우리 교과서의 전체 작품 다 실을 수 없으니까 보통 이제 저자가 앞부분을 압축해가지고 줄여서 제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수는 뒷부분을 줄여가지고 제시하기도 하고.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교과서나 자습서에 실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아. 근데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될 때 선생님이 말하는 시험은 학교 내신 시험 말고 니네가 이미 다 배운 거니까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시험 같은 거 볼 때 앞부분 줄거리를 넣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앞부분 줄거리는 출제자가 요약한 줄거리야. 그래서 이건 꼭 굳이 끼워 넣는 이유가 있어.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만이 어떤 문제를 풀 때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나올 때는 반드시 앞부분 줄거리 그 내용을 반드시 뭐 해야 돼? 파악하고 정리를 해야 돼. 알겠지? 내가 앞부분에서 이렇게 제시해 줬잖아? 줄거리 내용을. 이 내용을 토대로 이 내용을 이어가야 네가 이 사건의 앞뒤 관계도 이해되고 인물이 왜 이렇게 변해가는지 이해되고 줄거리를 꼭 파악해야 돼. 그래서 시험 출제 때는 앞부분 줄거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기억해야 돼. 좀 이따 모의고사 볼 거야. 학교에서 정리하나. 자, 들어가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남원 사람인 최척은 자 이렇게 남원 하게 되면 우리나라 실제 남원이라는 동네가 있지? 남원 사람하면 유명한 사람이 있었지. 누구? 방자. 맞아. 방자도 남원 사람이지. 방자가 모시던 이몽룡. 이몽룡이 사랑하던 춘향이 다 남원 사람이잖아. 그치? 또 남원하면 유명한 사람 또. 아까 누구 얘기하려고 했어? 아닌가 보다. 혹시 그 감귤 유명한 제주도 남원 생각한 거 아니지? 전라도 남원 이야기. 자, 남원 하게 되면 구체적 지명이고 우리 소설에서 잘 봐. 구체적이란 말 나오잖아. 동네 이름이 구체적이거나 사람 이름이 구체적이거나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건 소설에서 뭐를 사실감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 사실성 획득의 장치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 뭐 사실성, 현실성 다 같은 말이야. 여기서는 남원 사람인 최척은 부친의 친구인 정생원의 집으로 공부하러 다니다가 정생원의 친척이자 과부인 심씨의 딸 오경에게서 구애의 쪽지를 받는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야. 최척이 남주, 오경, 여주. 그래서 오경이 먼저 최척에게 뭐 했어? 구애 편지를 보내서 구애가 뭔지는 알지? 사랑을 구하는 거. 자, 이런 데서 우리가 뭘 확인하느냐? 이 오경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애들아. 조선시대에 보통 우리가 관습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통 사랑은 누가 먼저? 남성이 먼저.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로 좀 애매해. 옛날에 혼인은 어떻게 했을까? 결혼을 강제를 좀 너무 많고 부모가 정해준 사람과 그지? 너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지혜야 너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 내가 건넌 마을 김판서 때 아들 응? 개똥이하고 너와의 혼사를 내가 약속했다. 이거 네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진 일이다. 내가 그 집안과 사돈을 맺기로 오랜 언약을 했기 때문에 너는 다음 달에 시집을 간다. 네 아버지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싫으면 도망가야 돼. 그치?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래서 결혼식 날 얼굴도 못 봐. 여기 가리거든. 그치? 그래서 막 어떻게 생겼나 막 보려고 안 보여. 그리고 나서 이제 첫날 밤에 돼서 딱 둘이 방에 앉아가지고 불을 딱 밝혀봐야만이 아이씨 있다고 생겼구나. 아, 내 인생 어떡하지? 자, 첫 번째 오경. 바로 여성이 먼저 남성에게 편지를 보낸다. 적극성.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노력한다. 우리가 이런 걸 진취적이라고 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돼. 앞으로 나아가면서 얻는다.
가만히 있으면 얻을 수 없잖아. 나아가는 거야. 얻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 이렇게 부모가 정해주지 않은 남성과 여성과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걸 우리가 자유연애라고 해요. 자유연애.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오경의 행동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다. 오경의 적극적인 성격을 알 수 있고 진취적인 면모와 함께 자유연애도 나타난다는 거. 자, 그 다음 보자. 그 후 최측은 오경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하고 정생원에게 혼담 주선을 부탁한다. 두 사람 마침내 약혼을 하게 되지만 혼인 날을 기다리던 중 최측이 외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의병으로 전쟁에 나가게 된다 했을 때 이때 외병의 침입이 뭐냐? 이게 지금 그냥 오해의 단몽외가 아니라 이중몽외잖아. 그럼 이거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동쪽에 있는 나라. 그치? 일본을 가리키는 거지. 그러면 뭐야? 외병에 침입하게 되면. 물론 고려시대도 막 쳐들어왔었어. 근데 가장 크게 쳐들어온 거. 임진왜란. 그럼 임진왜란도 뭐야? 구체적인 사건이 되겠지. 구체적 사건하게 되면 다시 한번 뭐가 나와야 돼? 현실성, 사실성. 와,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 속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결합되다 보니까 이 이야기도 진짜 있는 것 같은 이야기. 그치? 그런 현실감, 사실성이 보여야 된다. 임진왜란. 의병으로 나갔대. 혼인날이 지나도 그가 돌아오지 않자 심씨 누구였어? 오경의 어머니였지. 부잣집 아들인 양생을 사위로 맞이를 한다. 이 어머니가 좀 안타깝네. 아, 우리 딸 예비 사회인이 추측이 안 돌아오네. 야, 죽었을 거야. 전쟁 나가도 어떻게 살아 돌아와. 일본 애들은 총도 쏜다는데 해서 너 딴 데 시집가야겠다 했는데 중요한 거냐면 오경은 끝까지 최초로 끝까지 기다려 혼인을 하고 첫 아들 몽석을 낳아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할 때 오경은 끝까지 기다려 혼인해. 자, 여기서 오경이 가지고 있는 성격, 일단 어머니 말을 어겼어. 그치?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자기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바로 뭐가? 의지가 강한 인물.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오경의 성격, 의지가 강한 것 말고 뭐예요? 의지.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도 되고 이 강함을 좀 다른 말로 바꿔두면 강인한 성격.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의지, 여기는 강인. 의지가 강하다. 자, 그러던 중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정유재란이 일어나 최측과 오경은 또다시 헤어진다. 그래서 정유재란 마찬가지 구체적인 사건. 두 번 오잖아. 임진왜란 번 오고 정유재란 또 오고. 그럴 때 아까 뭐 했어? 첫 번째 여기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최측이 의병으로 나가는 바람에 두 사람은 일단 잠깐 헤어졌었어. 이별. 첫 번째. 근데 오경이 끝까지 기다리고 혼인했지. 그러면 만남. 시작은 여기였네. 여기가 만남일이고 여기를 만남이라고 하지 말고 다시 만나는 걸 뭐라고 해? 얘들아, 다시 만나는 거 재회라고 하지. 재회. 그럼 요거 1번으로 하자. 모두 1번이고 1번. 그러다가 정유재란이 일어났어. 그럼 또 뭐 하게 된 거야? 또 이별.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이 작품은 이별, 만남, 이별의 반복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 물어보자. 무조건 시작은 만남이야. 만나야 헤어지지. 그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만남, 이별, 만남, 이별 이런 식으로 갔어. 자, 만약에 끝이 이별이라면 결말은 어떤 결말이야? 비극적 결말. 이런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는 작품 뭐가 있었냐면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이라는 김세습의 한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생이라는 사람과 그 최신여라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해. 근데 아버지 반대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혼인을 했다가 또 홍건적이 침입해서 헤어졌다, 이런 식으로 만남과 이별이 반복 구조인데 이별로 끝나. 비극적으로 끝나. 그런데 미리 스포하자면 최척전은 뭘로 끝나느냐? 만남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뭐 한 게 된 거? 두 사람이 결국 만나서 행복하게 오래 살인만 남았지. 그러면 행복한 결말. 뭘로 끝나는지도 중요해. 자, 그래서 정유진이 일어나서 두 사람 다시 헤어지게 되었다까지가 앞부분 줄거리. 자, 그리고 이제 전개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때 마침 이런 말이 진짜 잘 나오는 거야. 마침, 그때 마침. 우연하다는 얘기지. 내가 집에 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친구가 어디로 가고 있었어. 그래서 만나게 돼서. 이거 우연한 거잖아. 이런 장치들 하나하나가 다 우연성을 위한 장치야. 명나라 장수가 기병 10여인을 이끌고, 기병을 이렇게 말아타고 다니는 병사야. 중요하진 않아. 남원성에서 나와 금석교 아래에 말을 시키고 있었다. 그럼 일단은 남원성이 공간적 배경이 되고, 참고로 이제 명나라 장수라고 하면 우리에게 적군이 아군이야. 명나라는 중국에서 왔잖아. 왜 왔을까? 도와주러 온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명나라 장수가 그냥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이 지원병들이야. 자, 최척은 의병으로 나가 있을 때 꽤 오랫동안 명나라 군대와 접촉한 경험이 있어서 중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았다. 이 중국말은 명나라 장수와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얘기지. 최척은 명나라 장수에게 자기 일가가 모두 해를 입은 상황을 말하고, 의탁할 곳 없게 된 자신의 신세, 이때 우리가 의탁할 곳 없게 된 신세, 자, 이런 상황이야. 소설에서 특히 이런 게 잘 나와. 현대소설이고 고전소설이고 마찬가지. 주인공이 겪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한자성어로, 사자성어로 나타내면 어떤 말이 가장 적절할까라는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될 확률이 높은데, 오른쪽에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기억과 같은 인물의 상황과 가장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하나 빼고 나머지 4가지가 모두 이 상황에 다 일치하는 말이라는 얘기지. 사고뭉치 뭐야?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디를 둘러보아도 내 가족 혈육이 없는 상황. 고립무원. 내가 지금 돼가지고 고립돼가지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 혈혈단신. 말 그대로 나 혼자밖에 없는 상황. 사면초가 좀 얘기가 좀 있어요. 사면이 초나라의 노래. 옛날에 그 어른들 드시는 장기에 보면 빨간 나라, 초록 나라가 있지. 빨간 나라가 한나라고 초록 나라가 초나라거든. 두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이 한나라 병사가, 장군이 병사를 끌고 막 가. 보니까 적군들이 없어. 그래서 계속 치고 들어가서 봤더니 함정이었어. 빠져나가고 봤더니 사방이 초나라의 노래가 들리는 거야. 무슨 얘기가 나는 지금 고립되었구나. 홀로 남겨져서 더 이상 우리 아군의 도움 받을 수 없는 상황이구나. 이것도 마찬가지. 다 그런데 맥수지탄만 지금 다른 상황이야. 미리 나온 김에 할 거야. 맥수지탄 줄긋고 줄긋으세요. 맥수지탄 바로 망한 왕조에 대한 한탄. 망한 왕조에 대한 한탄을 맥수지탄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망했어? 그래 슬픈 거야. 망한 왕조에 대한 한탄을 맥수지탄이라고 하고, 이거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한 거 아니야? 자기가 지금 의탁할 것도 없는 신세인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야 돼? 아까 얘기했던 고립무원, 사고무친, 혈혈단신, 사면초가, 이런 말들로 자기의 신세를 얘기할 수 있는 것. 자, 중국에 따라 들어가 은둔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 이 명나라 장수에게 요청한 바가 뭐야? 나도 데리고 가달라.
명나라 장순운 하고 밑에 이름이 나와 있어. 여유문. 자, 선생님이 이 인물을 빨간색으로 쓴 이유가 있어. 중요한 인물이어서 그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람이 평범한 인물이어도 그래도 약간 영웅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성격이라면 벌써 발견된 긍정 성격 하나가 있었어. 뭐였어? 임진왜란때 의병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애국심, 의협심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 인물을 위해 가지고 뭐가 등장하느냐? 우리가 도움을 주는 사람 혹은 자신의 힘을 써가지고 그 사람에게 협력하는 사람 조력자라고 부릅니다. 조력자.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 우리 왜 주몽 신화 같은 거 보면 주몽이 정말 자기 혼자 활 하나 잘 쏴가지고 그렇게 살아남았을까? 아니었거든. 일단은 뭐가 있었냐면 원래 알 시절에 태어나긴 알에서 태어났잖아. 그치? 알 시절에 그 금호왕이 야 이거 뭔 알을 낳았냐? 내다버려라 했을 때 동물들이 보여주거든. 첫 번째 조력자.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알을 빛을 쪼이니까 깨어났어. 그리고 나서 뭐 한 거야? 어머니가 물론 조력자는 아니지만 어머니 사랑을 받고 자란 다음에 오이, 말이, 혁보 같은 그런 부하들이 있었거든. 얘네들이 도움 받아가지고 도망을 가. 갈 때 또 뭐가 있었냐? 강이 있었거든, 강. 강을 건너기 위해서 다리가 없으니까 하늘에 빌었더니 물고기가 자라가 나타나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줬어. 이 조력자. 조력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유문이 조력자 첫 번째. 누구의 조력자냐? 최측의 조력자야.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오경 이야기도 이게 얘들아 소설이 같은 시간대에 최척라인, 오경라인 혹은 최척의 뭐 아버지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흘러가거든. 그러면 최책의 조력자도 있고 오경이라는 이 안에 조력자도 등장해. 그래서 구분을 해야 돼. 여유문은 최책의 조력자라는 거. 알겠지? 할 거 많지. 일단 선생님 컨셉은 이렇게 생각해. 내신은 최대한 많은 걸 우리가 끄집어내고 그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설명하고 그래서 좀 총체적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다시 중요한 것만 가려내는 거야. 특징들만. 그래서 결국 한 작품 가지고 시험을 내신 시험 출제하게 되면 만화 5문제거든. 중학교 때 그랬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시험 범위가 작품 5개야. 그러면 한 작품당 5문제씩 내가지고 25문제 이렇게 만들듯이 물론 고등학교 보면 범위는 많아져. 그럼 작품 또 문제 수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뭐 3문제, 4문제 내기도 하고 심지어 한 작품에 1문제 내는 경우도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꼭 한 작품 한 문제를 내야 된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야 된다?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돼. 최척전에서 만약 5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떤 내용이 꼭 출제가 돼야 된다라고 뽑을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일단은 우리가 중간중간에 특징적인 것들이 막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일단은 하나 나왔어. 뭐야? 바로 이렇게 만남, 이별, 재회, 이별, 재회 이런 식으로 만남과 이별 반복 구조라는 하나 끄집어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 구체적인 사건, 구체적인 이름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사실감을 준다, 현실성을 준다 것도 하나 찾아냈고 이런 걸 이제 쌓아가야 돼. 그러고 나서 또 모아야 돼.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구나 반복도 습득해야 돼. 알겠지? 가보자. 여유문한테 얘기했어. 자, 명나라 장수는 그 말을 듣고 치근히 여겼으며 또 최책의 뜻을 가련히 여겨 이렇게 말했다. 나는 총병에, 그러니까 총병하게 되면 오른쪽에 뜻풀이 나와 있어. 뭐 군사를 통과하는 고위 관직이야. 천총하게 되면 부하 1000명을 거느리는 하급 무관이야. 천총인 여유문이라 하오. 그래서 나와 있지. 최책의 조력자라고. 집은 절강성 용에 있는데 가난하지만 먹고 살만하다.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자,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서 밑에 한자성어 뭐라고 돼 있어? 두 글자 짜리지? 지음. 어렵지 않은 한자잖아. 알지자에다 소리음자 있잖아.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 옛날에 왜 그 배가와 종자기 이야기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으면 배가절간. 배가가
검은고를 정말 잘 탔거든. 그래서 제가 띠띠띠띠띠 검은고를 딱 연주하면 종지아가 이 소리를 듣고 아 이런 걸로 연주했군. 그 소리만 듣고도 이 백가의 마음을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역시 자네는 내가 어떤 걸 연주해도 내 마음을 다 알아내는구나. 내 소리를 알아주는 친구구나. 그래서 백아와 종지아가 그렇게 그 진정한 친구로서 이런 뜻이야. 지내다가 종지아가 죽었어 어느 날. 죽어야 사람은. 그래서 백아가 어떻게 했을까? 더 이상 내 소리를 알아주는 벗이 없으니 난 더 이상 뭐 하지 않겠다? 연주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검은고 줄을 끊었다. 백아 절현. 그러면 이때 진정한 친구를 의미하는 말, 그럼 지음과 비슷한 뜻을 가진 한자 성어도 마찬가지 세트로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거 있어. 수, 어, 지, 교. 물과 물고기의 사귐.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지. 물이 없으면 물고기는 죽어요. 또 뭐가 있을까? 관포지교라고 들어봤습니까? 관중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관종 아니야 관중 포숙이라는 사람이 있어. 포수가 두 사람이 서로 뭐 했어? 자기 목숨을 줄 정도로 서로 의리 있는 사귐을 가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이 죄를 지었어. 사형을 당하는 위기에 처한 거야. 그랬을 때 그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뵙고 싶다 했더니 다른 친구가 한번 보내달라. 내가 대신 그 뭐라고 하지 인질로 있겠다. 돌아오자면 날 죽여도 좋다. 갔어. 중요한 건 뭐야? 너가 만약에 나이가 타임 직전이거든. 근데 이거 엄마 아빠 만나 예를 들어야 또 이게 엄마 아빠 만나고 와야 된대. 인사해야 된대. 이게 친구잖아. 그래서 너가 왕에게 제가 대신 있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제가 안 돌아오면 네가 죽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왜 그러세요 선생님? 해보는 거야 그냥. 진짜 그런 일 안 벌어지면 무조건 이해하는 거야. 안 일어난다니까 그런 일. 그치? 이해하는 거야. 할 수 있지? 표정 이상해지고 있어 지금. 이해해봐. 했어. 자, 얘가 이제 인지로 잡혀있어 나야만. 너 이제 엄마 만나고 돌아갈 거야? 돌아갈 거? 돌아가면 너 죽어. 너 사형 선고라니까. 너 안 돌아가면 얘가 죽어 되지. 돌아가면 네가 죽고. 돌아갈 거야? 돌아갈 거야? 그 돌아간다고 해야지. 이거 관포지교였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만큼 이 여유분은 뭘 원했던 거야? 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진정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누구를? 바로 여기 최척을 친구로 삼고 싶은 것이었죠. 아, 당신은 내 진정한 친구. 그러니까 이게 구적을 초월한 그 친구로 우리 한번 만나봅시다 라는 뜻에서 관포지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니 먼 곳이건 가까운 곳이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논일고 머물 따름이지 하필 구석진 땅에 머물며 옹색하게 살 이유가 무엇 있겠소? 이 얘기는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그래 좋다. 당신을 내 친구로 삼고 당신을 중국으로 데려가 주겠다. 승낙의 말이에요. 승낙의 말은 되게 간지나게 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추측에게 말 한 패를 주어서 자신의 진영으로 데리고 가죠. 자, 일단은 헤어진 상황에서 누구는 최척은 누구를 만나서 조력자 여유를 만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게 되면 해외 로케이션 해야 돼요. 중국 장면을 찍어야 됩니다. 왜냐, 이게 조선이란 나라 안에서만 머무른 작품이 아닙니다. 상당히 스케일이 커요. 가보겠습니다. 자, 최척은 자, 그 다음 보세요. 뒤에 설명이 뭐냐? 최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최척은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도면밀하며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는 데에다 문제가 등통했다. 자, 잘 보자. 최척, 용모 빼어나대. 그러니까 뭐도 생각도 주도면밀하대. 머리도 좋다는 얘기지. 뭐도 잘했어. 활쏘기, 말타기 잘했대. 무예도 능했고 문장도 뛰어났대. 이 사람 뭐 한 사람이야?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재능도 뛰어난 사람이야. 이런 사람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 제자가인 형 인물이라고 부릅니다. 제자가인. 그러니까 재주가 많고 아름다운 사람. 제자가인은 전형적인 고전소설의 주인공상이죠. 참고로 긍정적 주인공이어야 돼. 그치?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 얘들아 잘 봐. 아무리 무예가 뛰어나고 아무리 얘가 문장이 뛰어나서 생각이 주도면밀해도 뭐는 아니다라는 것. 이거는 주의해야 돼. 히어로는 아니야. 오케이? 아까 말했지? 영웅이 아니었다고. 평범한 인물이라고. 이 사람 영웅이면 어떻게 해야 돼? 영웅이었으면 도수를 익혀가지고 이 외적들을 그냥 샥 해가지고 아내랑 외워지냔 말이야. 그치? 영웅이었으면 나랑 구했겠지. 그러지 못하고 그냥 헤어진 걸로 봐가지고 뭐였어? 히어로는 아니었다라는 거. 그치? 자, 여유문은 이런 최척을 매우 아껴서 한 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뭐야 이거 입을 덮고 잘 정도로 친했죠. 얼마 뒤 총병의 군대가 명나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여유문은 최척을 전사한 병사 한 사람 대신 명부에 끼워넣어. 그러니까 군인의 명부가 있었지. 명나라 병사들 명부가 쫙 있을 때 한 명이 죽었어. 이 사람 죽은 사실을 그러니까 수많은 병사 중 한 명이니까 천명 중 한 명이니까 천총이니까 그 죽은 사람 자리를 누구 여유문을 이제 최척을 끼워넣은 거야. 그 중국 데리고 돌아간 거지. 국경을 통과한 뒤 어디로 가서 요흥으로 내려가서 함께 살았다. 자 보세요. 처음에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남원성이었잖아요. 여기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요흥으로 가게 됩니다. 요흥 중국의 지명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조선이라는 곳에 국한되지 않고 뭐야? 공간적 배경이 확대. 얘들아 핵심 확대되고 있다는 거. 어디에서? 조선에서. 어디로? 중국으로. 이거를 그냥 이동 이렇게 보면 안 돼. 이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조선의 사건이 이제 끝났고 중국의 새로운 사건이 벌어질 거면 이동이야. 근데 이건 이동된 게 아니라 조선은 조선들의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고 최척은 중국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조선과 중국이라는 더 커진 범위가 됐다는 얘기로 확대라는 말로 가야 돼. 이동이 아니고. 알겠죠? 공간적 배경 확대입니다. 이해됐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앞부분 가다가 먼저 봤고 핵심 정리 보세요. 이 작품의 시대 배경. 첫 번째, 약혼을 하고 두 사람이 혼인하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 외병의 침입, 임진왜란. 구체적인 사건.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진짜 헤어지게 된 이유, 정유재란. 모두 구체적인 역사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성격 보세요. 자, 오경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대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개척하는 적극적인 인물. 그리고 강인한 의지와 지혜로 전쟁의 역경을 극복해요. 아직 안 나왔지만 뒤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최초 어떤 인물이냐? 전쟁과 이산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흩어지다 뜻이야. 헤어져 흩어지다가 이산이야. 우리 이산가족이란 말 있지? 지금 가족과 헤어진 상황이거든. 이런 고통 속에서도 사랑과 행복을 쟁취하는 의지적인 인물이며 특히 여기서 뭐가 나와 있어서 제자 가인의 인물이었다. 오경에 있는 사람과 이렇겠죠.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최책의 주력자 여유문. 그리고 공간적 배경의 확대. 어디에서? 조선의 남원성에서 중국 요흥으로 이동이 아니지 확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자, 이것만은 꼭 1번. 최책과 오경은 뭐 때문에 헤어졌습니까? 두 글자로 하면 전쟁. 네 글자로 하게 되면 정유재란이죠. 얘들아, 오경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지? 진취적이야? X. 최초 중국으로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여유문이 도움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O. 참고로 여유문의 도움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통해서 여유문이 조력자구나 확인됩니다. 자, 오른쪽에 우리 아까 4번을 먼저 풀었기 때문에 1번, 2번, 3번 빠르게 풀고 풀이한 다음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렇지? 1번 보자. 조심해야 될 게 있었지? 1번에 1번. 영웅의 활약상을 그런데 초점을 둔 게 아니라고 선생님이 금방 설명한 게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주인공들 간의 대립? 아직 대립이 없어. 그치? 충돌이 안 일어나. 그리고 꿈과 현실, 아직은 꿈이 나오지도 않았고, 참고로 꿈과 현실이 교차되는 건 우리가 환몽구조라고 부르거든. 그런 소설은 유명한 게 따로 있어. 구운몽이라고 해서 현실에서 꿈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현실로 나오는 이야기는 따로 있고, 이 작품은 꿈이 전체적인 내용이 지배적이진 않은 일부의 내용이기 때문에 환몽구조도 잘못됐지. 4번입니다. 바로 임진왜란, 정유재란, 바로 전란이라는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사실적으로 들고 있다.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야. 이런 거. 이제 국제적인 사건이 사실성을 준다는 거. 답 4번이 되고, 아직은 전쟁 장면 구수히 묘사가 없어. 말을 시키는 정도가 있었잖아. 그지? 아직은 뭐 서로 뭐 총 쏘고 칼 쏘고 칼 쏘는 왜 쏘냐? 칼을 휘두르고 활 쏘고 이런 장면 없잖아. 2번. 자, 가르통이 할 수 있는 것. 최척 제자간양 인물 딩동댕. 전쟁은 최척이 가지고 헤어지게 되는 원인 딩동댕. 최척이 여인을 만나는 장면에서 우연성.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마침 우연성. 맞지? 근데 최척이 여유문의 도움을 받아 명나라 용으로 가게 된 이유 부탁 왜였어? 나 왜 데리고 가? 나는 가족과 헤어져서 더 이상 의탁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중국으로 가서 은둔하겠다. 그러니까 은둔이 목적이지 뭘 하기 위해서 가족을 찾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는 게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얘들아. 조선에서 외적의 침입으로 조선에서 가족과 헤어졌으면 조선에 남아가지고 가족을 찾아야지. 왜 중국으로 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얘기한 데서 전쟁의 비극성이 나타납니다. 어디였을까요? 자기 일가가 모두 해를 입은 상황. 이게 바로 전쟁의 비극성이 나타납니다. 3번 문제 같은 거 풀 때 얘들 잘 봐. 고전설에 인물이 등장하잖아. 이 인물의 성격 중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평면적이다, 입체적이다. 평면이 뭐야? 말 그대로 보이는 거 한 면이 끝이야. 입체는 뭐야? 저 뒤에 20면도 있는 거지. 옆면도 있고 윗면도 있고 아랫면도 있고. 그치? 여러 면이 있는 걸 입체라고 하잖아. 고전설의 인물의 성격은 평면적 성격이 대부분이야. 성격이 안 변해. 그러면 처음에 제시된 오병 성격이 어땠어? 좋은 말들이 깔려있잖아. 적극적이다, 진취적이다, 자유연애를 하고 특히 끝까지 기다리는 부분에서 불가려든 지조도 있잖아. 이런 인물이 나빠질까 설마? 아니잖아. 그러면 5개의 설명 중에서 부정적으로 인물을 평가하고 있는 말을 다 빼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읽었을 때 세상적 욕망 강하다. 뭐 말도 안 되지. 디귿에 우유부단하고 내향적이다. 말이 안 되잖아. 미음에 목적을 위해서 수단방법 안 가리는 거 말이 안 되잖아. 만 걷어내도 약속을 중시하고 지조가 있다. 적극적이고 당찬 용명스럽게 척한다. 딱 리을이 난다는 거 확인된단 말이야. 빠르게 풀어야 돼. 이번. 참고로 이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서 요런 스타일 문제 상당히 즐겨 출제하시던 분이 계셨었어. 작년까지. 원래는 이제 아마 퇴임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요런 문제는 아마 다른 분이 내실지 몰라도 그분이 되게 뭐냐면 거의 자기 본인 문제의 한 80% 이렇게 되시는 분이야. 되게 힘들어했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나달라. 자, 이에 앞서, 자, 보세요. 금방 가가 누구의 이야기? 최적 스토리야. 그치? 그러면 이번엔 누구 이야기인지 보세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같은 시간 흐름 속에서 여러 인물들의 헤어진 인물들 각각의 사건들이 나열된다고. 자, 그랬을 때 나다가 보시면 이에 앞서 최척의 중국으로 가기 앞서 최척 일가가 자, 최척 일가 이야기죠. 이때 최척 일가라는 얘기는 누구를 제외한 최척과 오경을 제외한 최척의 아버지와 오경의 어머니겠죠. 이 사람들 외적에 붙잡혀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 일이었다. 섬진강 실제 지명입니다. 외적은 최척에 붙인 장모가 늙고 병들었다 하여 감시를 소홀히 했다. 자, 이때 누가 있었느냐 바로
바로 최척의 헤어진 가족입니다. 최척의 부친과 장모. 자, 그래서 아버지는 최숙, 그리고 장모인 심씨. 자, 외적에 붙잡혔는데 이들이 늙고 병들었대서 감시를 소홀히했죠. 두 사람은 외적의 감시가 캐만한 틈을 타 갈대숲에 몸을 숨겼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외적이 떠난 뒤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다가 연곡사에 이르렀다. 연곡사 구세기 절 이름입니다. 그런데 연곡사 승려들의 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 참고로 이 앞부분 줄거리에서 아기가 한 명 있었어. 여기에서 최척과 오경이 끝까지 서로 기다려서 만나서 결혼해서 뭐 했다 그랬어? 아들 몽석을 낳았다 그랬잖아. 그 아기가 지금 여기 있는 그 아기야. 그래서 아기 우는 소리는 누구? 바로 이들에게 손자가 되겠지? 최척의 아들 몽석이 우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아기도 전쟁 중에 피난가다가 아기도 잃어버린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아기 따로, 최척 따로, 오경 따로, 그냥 둘만 이 최척하고 심씨만 같이 다니는 상황. 도망쳐 나왔어. 그리고 영국사로 갔어. 영국사에 갔더니 이 스님들 방에서 애교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애교는 소리가 똑같은데 어찌 애교는 소리가 우리 손자의 몽석이 소리가 똑같은지요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최숙이 급히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과연 몽석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뭐가 나타나? 자, 보세요. 일단 도망친 건 필연적이야. 왜냐면 감실 소리했기 때문에 도망치기 쉽겠지. 얘는 괜찮아. 근데 연곡사, 그리고 연곡사에서 몽석을 만나는 거야. 여기서는 뭐가 강하게 드러난다? 우연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었다. 하필이면 연곡사라 갖고 하필이면 자기 손자의 울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는 어디서 데려왔어? 혜정이나 승려가 앞으로 나오면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길가의 시체더미 속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하여 거두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시체더미 속에서 울음소리를 들었다. 에서 나타나는 특성 두 가지. 첫 번째, 전쟁이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겠지. 시체더미잖아. 바로 전쟁의 비극성. 또 하나, 우연히 그렇게 울음소리를 들어서 애를 데리고 온 거야. 그러면 소설의 우연성. 몽석은 두 번의 우연으로 할아버지를 되찾은 거야. 할아버지를 되찾은 거. 첫 번째, 혜정이나 승려가 자신의 시체더미 속에서 우연히 한번 발견한 것. 그리고 영국사에 있을 때 다시 또 이곳으로 피신온 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가 와서 또 만나게 되는 사건. 두 번의 우연성을 거쳐서 지혜를 하게 되죠. 혹 아기의 부모가 찾아오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됐으니 이었지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도움. 한자성어로 천, 우, 신, 조. 우리가 보통 한자성어 중에 세 번째 글자에 지자가 들어가 있지. 이거 보통 이게 어떤 어조 조사 기능하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뭐 의야, 의. 그러니까 물과 물고기의 사귐, 관중과 포습의 사귐. 이럴 때는 그냥 순서대로 무엇에 무엇 하면 되지만 이런 스타일의 한자성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1, 3과 2, 4가 서로 짝을 이루어서 천, 하늘, 신, 가, 우, 돕다, 조, 돕다. 하늘이 돕고 신이 도왔다. 알겠죠? 우리 이런 1, 3, 2, 4 구조의 스타일의 한자성어 중에요. 탐관오리가 있어요. 탐관오리. 뭐 하는 거야? 탐욕스럽고, 오, 더러운, 관이, 관리. 관리가 뭐해? 탐욕스럽고 더러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1, 3, 2, 4가 서로 짝을 이루는 한자성어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서 해석을 하면 돼. 해석을 할 때, 일단은, 본 적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찍을 거야 하면 안 돼. 일단은, 한자성어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떻게 하냐? 꼭 괄호를 치고, 그러니까 한자를 넣어야 돼. 선생님들 출제할 때 한자를 꼭 집어넣어줬거든. 그러면 한자들 중에서 내가 읽을 수 있는 글자가 두 글자만 돼도
우리 천우신조 봐봐. 여기 있지, 천우신조. 하늘 천우 읽잖아. 귀신 신자도 읽잖아. 조금 더 돌초자 읽을 수 있잖아. 우는 모른다 치더라도. 그래서 하늘과 신이 조만 보더라도 돌초자를 알 수 있지. 참고로 화계 문제 1번처럼 한자 성어 문제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럼 채점전에서 일단은 첫 번째 승부가 뭐냐? 한자 성어를 이 귀에 여기에 실려 있는 것만 확실히 일단은 알아두는 게 중요해. 여기 실려 있는 것만 막 더 하려고 하지 마. 알겠지? 우리가 그런 게 있어. 공부를 너무 과잉으로 해가지고 이게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거든. 보통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 너도 그 얘기 많이 먹었어. 공부를 팔아. 끝까지 팔아. 끝까지 파다 보면 뭔가 얻는 게 있을 것이다. 그 깨우침을 통해 가지고 네가 공부하면 된다. 그럼 늦어. 꼭 어느 세월에. 그렇게 생각 안 해? 이제 곧 느낄 거야. 이 10과목을, 그지?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10과목을 내가 다 해야 돼. 골고루 고득점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골고루 1, 2등을 받아야 돼. 수시 상황에서. 한 과목은 봐. 그럼 다른 과목이 무너지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꽝이란 말이야. 꽝. 게임 오버야. 지지치가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한 과목을 막 깊이 파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근본적으로 니네 고등학교 때 근데 왜 이렇게 과목이 많은 거예요?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사회도 하고 한국사도 하고 기가도 하고 뭐 왜 하는 거예요? 왜 과목이 많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고등학교 시기가 내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나갈 탐색하는 시기거든. 탐색할 때 한국만 파니? 아니잖아. 우리가 그냥 어떤 전문점으로 갖다 치자. 음식점을. 갈비 전문점이야. 갈비만 먹으면 돼. 중국집이야. 또 중국 음식만 먹으면 돼. 근데 우리 지금 고등학교 생활을 뷔페라고 생각하는 뷔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보면서 아 이런 음식도 있구나. 이 음식이 내 취향에 맞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골고루 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과목도 공부를 물론 그 중에 특정 과목이 내 어떤 인생 목표다라고 이미 정해진 과목도 있겠지만 너무 필요성 깊이 파지 말아야 돼. 다른 과목에 해를 주면서까지.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너무 과도하게 수학 과제를 많이 하는 거. 오케이? 국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너무 과도하게 보통 어휘나 문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그건 한자성 같은 경우에 야 내가 어휘가 약하니까 이참에 그냥 어휘를 그냥 뭐 한 방학 때 한 달 동안 어휘만 할 거야. 나 그냥 어휘 천재가 될래. 나중에 이제 국어점수가 오를 거야. 큰일이 난다. 한 달 동안 어휘만 했잖아. 그럼 수학이 와르르 무너지겠지? 또 하나 어휘는 얘들아 바로 티가 팍팍 안 나. 이건 차근차근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너네가 어휘력이든 이런 한자 성어든 간에 한 계단 한 계단 차근차근 올라가야지 막 때려 부었다고 해가지고 확 실력이 커버리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래서 필요한 만큼 이 수위 조절을 되게 잘해라. 공부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 나 항상 강조하잖아. 100점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이 정도면 내가 무난히 90점대 이상 나와서 무난히 1등급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골고루 잘해야겠다. 이 생각은 절대로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어른들이 막 야 파면 돼. 근데 이번 기회는 한자 성어 막 1000개 외워버려. 진짜 무식하고 살가란 방법이야. 알겠지? 인생 고졸로 끝나는 수가 있어. 그러지 말고 있는 것만 나온 것만. 한자가 열려있으면 한자 중에서 내가 읽을 수 있는 한자가 2개 정도만 돼도 해석을 해보려고 해야 돼.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어지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최수군 손자를 찾은지라 심씨와 번가를 업어가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부리던 종들을 다시 불러 모아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갔다 해서 어디에서? 나에서 최척일가 누구 최척의 아버지와 장모가 누굴 만난 이야기?